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빈자 가운데 누가 잘 죽을까요?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가 과연 행복하게 죽을까요? 편안하게 죽을까요? 가톨릭 때에 강남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센터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임종 환자들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삶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병동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톨릭 때 이경식 교수가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벌들과 정치인들은 그렇게 차마 죽는 꼴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욕심을 마지막까지, 그 재물 욕심, 권력 욕심, 그것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고 죽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해서 본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이 돈 많은 세상, 땅 많은 세상, 이 꿈 많은 세상, 힘 많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병철, 한국 최고의 부자로 군림했었죠. 그가 직무를 보는 곳이 승지원인데, 승지원 집무실에는 공술의 공술거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 가는 것이다. 평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런데 서민들은 어떨까요? 서민들을 보니까 이경식 교수가 편안하게 운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힘과 돈 없는 서민들이 훨씬 많죠. 근데 많은 숫자가 그러고 정치인들이나 이 재벌들은 적다 보니까 그 눈에 그들이 더 안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잘 내려놓고 자식들과 잘 결별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여의사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스위스 태생이죠. 스위스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호스피스 개념이라든가 호스피스 병동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도 세웠기 때문에 그를 죽음의 여의사 그렇게 말하죠. 그는 수많은 그 임종 환자들을 보면서 죽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첫째, 부정. 아니야. 내가 말기암에 걸렸을 리가 없어. 내가 불치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왜 하필이면 나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다.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 부정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분노한다고 하죠. 분노. 왜 하필이면 난가? 왜 나한테 이런 천형을 주는가? 천벌을 주는가? 왜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고 잘 못 산 사람이 많은데 왜 신은 나한테 이렇게 처벌 가혹하게 주는가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하죠. 그거는 자신에 대한 화, 가족에 대한 화, 그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화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신이여, 나에게 3개월만, 아니 3년만 더 준다면 내가 덤으로 받은 삶으로 알고 내 재산도 내놓고 힘도 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처럼 살고 가겠습니다 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수용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쫙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거. 그래요. 할 수 없군요. 신이 내 의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열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나를 부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겠습니다. 서구는 아무래도 기독교적 문화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이경식 교수가 근무했던 강남 성모병원, 강남이면 얼마나 부자들 많이 갑니까?
특히 그 가톨릭 신자들 많이 가죠.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근무한 한 여성 간호사가 보니까 한국인들은 귀블로스가 이야기한 부정, 분노, 협상, 거래, 포기, 수용 이 5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치는 사람이 드물더라. 어디에 머무냐? 부정에 머문다는 거야. 아니야. 난 아니야. 이건 내가 병 걸린 게 아니야. 병에 대한 거부, 자신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거기 그 친인척도, 유족도, 그 간호하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병 부정, 타인에 대한 부정. 그 부정 단계에서 한 채도 못 나가고 부정과 분노와 협상과 포기와 수용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데 부정이라는 감정이 그것을 다 감싸고 있는, 분노가 그것과 이렇게 융합된 그런 형태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거, 내 있는 이 모습은 어떤데 있어야 할 것은 무언가,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죽을 때 80, 90 먹어서도 그걸 자기도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가 이루어주길 바라는 우리 그 소망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딸 나오기를 바랐으면 아들 나오면 실망하고, 아들 나오기를 바랐는데 딸이 나오면 실망하고, 옛날 사람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모부터가 그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결국 자기 본실을 부정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정하니까 자녀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기대 때문에. 그런데 만일 장애아라도 태어나보세요. 온전하지 못하면. 낳기 전까지는 어때요? 온전하기만. 그런데 실상 나눴는데 온전하지 못하면 부정하죠. 자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낳은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잠자기 전에는, 꿈에도 소원이 자기 자식의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도 못 받아들이죠. 그 자녀를 낳은. 그래서 이 장애 아다, 뭐 장애 우다 그러는데, 장애자를 낳은 부모는 그것을 형벌처럼 인식하고 죄책감에 쌓여서 사는 거죠. 그럼 정상인 낳으면 괜찮은가? 그러지 않아요. 아까 성별에서도 그렇듯이 정상인 낳으면 왜 이렇게 너는 다 생길 것 생기고 할 것 하고, 부모도 잘 만났는데 왜 이렇게 수작이 아니냐고 또 있는 그대로 못 봐주죠. 80점 맞으면 안 되죠. 90점 안 되죠. 100점 맞아야죠. 100점 맞으면 학교에서 제일 잘해야 되고, 시에서 잘해야 되고, 전국에서 잘해야 되죠. 수재는 왜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느냐,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느냐 하면서 기대에 또 못 미친다고 있는 그대로 못 봐줘요. 기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 삶을 대신해서 대리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자녀가 못 그런다고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능사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너는 외모도 그렇고, 그래 얼굴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너한테 나는 기대 안 난다 하고,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기대 안 해. 무슨 너한테 희망을 두고, 니에비 같은 사람과 니에비 같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만나서 너 낳았는데 무슨 발전에 대한 욕망을 자기도 부추기지 않고, 어떤 그 자극을 하지 않고, 자녀도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책임감도 없고, 게으르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니 저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아빠 엄마가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죠.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든 뭐 경제에 대해서든 그렇게 오히려 부모를 조롱하는 수도 있죠. 왜? 너 생긴 게 네가 그렇지. 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어릴 때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 재능마저 인정 안 해버리고 오히려 비하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수용한다는 것이 만족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용한다는 것이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둔다 그 얘기는 아니죠. 자,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있어야 할 것만, 너한테는 외모도 있어야 되고 너한테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너한테는 성적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할 것을 막 요구하도 나한테도 그렇고 그러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까 불행하게 죽는 이 부자들처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떠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족을 해버려도 그것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있어야 할 것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현실을 또 부정하고 기대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비록 시원찮지만 내일은 어떠리라는 그런 허풍기 아주 비합리적인 낭만주의에 빠져도 안 되죠. 낙관도 이만저만해야지. 자신과 타인과 또 부딪히게 되죠. 있어야 할 것만 가지고 오면은 부모가 뭐 또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왜 이렇게 나를 못생기게 나가지고 왜 이렇게 부모는 가난해가지고 나는 재벌 2세로 태어나길 바랐는데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부모의 인생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결국 또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뿌리를 없애버리면 자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란 말이냐? 이른바 합리적 이치에 맞는 낙관주의, 합리적 현실주의를 가져야 산다 그러죠. 이른바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러죠. 베트남전에서 미국 장교 스톡데일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만히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좌절해서 스스로 꺾이더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거야. 이번 부활절에는 감사절에는 나는 석방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그때까지는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때가 넘어가고 아무 일이 없어 버리면 석방이 안 되면 그냥 좌절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차단하는 단축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있는 것 그대로 보는 사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오늘 또 지나가는데 뭐 좋은 소식 없네? 그래, 오늘은 감사절이야. 내 마음에 뭐 칠면조는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올해도 이렇게 한 해 건강하게 이 수용소에서 살아있는 게 어딘가.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으려면 또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비합리적인 낙관주의에 업돼가지고 그 다음 다운데는 이렇게 냉탕과 그 다음에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마비에 걸리는 그런 사람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심리에 따라 몸도 그렇게 되는지 비합리적인 낙관주의나 현실주의자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자, 우리 부모,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생긴 거, 키, 뭐 이런 것들을 외모,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은 개발해봤자 그거 보통 사람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면과 내면의 능력을 기르면 그렇게 해서 있어야 할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되 현실 위에서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취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105% 그렇게 바라야 되지. 지금 100 가지고 있는 자녀한테 금방 150, 200 되길 바라면 그렇게 됩니까? 주식도 재산도 성적도 그렇게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예는 있기는 있죠. 그게 또 독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대부분은 범죄들이잖아요. 천재는 한 세계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녀가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이 나올란가? 그런 부모 자질이 있는가를 냉혹하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기대도 현실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그 인생을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찍이 포기하고 자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냉혹하게 현실적으로 냉혹한 낙관주의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동기도 유발하고 호기심도 계속 발로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를 점점점 높이면서 이룰 수 있고 그게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른바 상생이죠. 서로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아빠 되기, 좋은 자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되 어떻게 해야 된다? 냉혹해야 된다.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냉정하게 보기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야 강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리고 자녀도 거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자녀 기죽이면 안 되지만 거품을 형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예, 오늘은 그래서 좋은 엄마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인생의 삶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 건 풀고 그 다음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떠난다면 남은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남고 그리고 힘을 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